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잘 보이시죠? 아마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뿐만 아니고 경영 컨설턴트 분들, 이 정책자금 받아준다고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아마 사업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 무슨 대출 받는데 수수료씩이나 내고 대출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뭐 그만큼 어려운 거냐. 나는 그냥 뭐 재단, 뭐 그냥 은행 가면 다 해주던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너무 쉽게 재단은 솔직히 그냥 다 받는 거고요. 이제 요런 것들, 요런 이제 진짜 정책 자금들, 뭐 소상공인, 중진공, 기보, 신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받을 때 컨설팅을 받는데, 오늘 제가 공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왜 얘네들이 3%, 5% 이렇게 받는 줄 알겠다 라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많이 바뀌어요. 저희도 계속 찾아봐야 되고, 뭐 가끔 가다가 7%, 10% 받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가르쳐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막 본인이 이제 맡겼는데, 이 업체는 뭐 한 10% 이렇게 부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가 훨씬 더 실력도 있고, 지금 티오가 꽉 차가지고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0%보단 싸요. 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공모는요, 네이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요. 제가 지금 1월 5일날 촬영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고가 떴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제 무슨 공고가 떴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대리대출을 해가지고 요런 자금들이 다 떴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1월 12일, 다다음 주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정책자금을 한두 번 이제 많이 혼자서 들어가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고 요즘 많이 바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본인이 뭘 들어갈지 모르겠다. 나 정책자금 받아야 되는데 뭘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또는 신청을 했어. 뜬 거 그냥 아무거나 신청을 했어라고 하시는데, 대표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지금 자금이 몇 개야? 상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거의 상품 종류가 12개가 넘잖아요. 10개가 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대표님이 해당되는 상품이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이 금리 좋게, 그리고 한도 높게, 좋게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을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신청하면 지금은 받을 수 있겠죠. 처음 한 번은 받을 수 있는데, 다음번에 대표님이 자금을 진짜 필요로 하실 때 못 받아요. 정책 자금은 1년에 4번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1년에 4번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요. 지금 3천만 원 받아도요, 3개월 지나서 또 3천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거를 총 4번, 총 1억 2천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대표님이 예를 들면 제도조정 특별자금을 받으면 6개월 뒤에 1억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혁신을 받아버리면 다음번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문을 잘 보시고, 내가 어떤 자금을 들어가야겠다라고 대표님이 판단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제가 앞선에서 얘기했지만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을 들어가면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가 뜨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PDF 파일을 눌러주시면 2026년 전체 공고가 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2026년입니다, 여러분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아요, 상품이. 보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11개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다 받고 싶어 하더라도 이번 기회 1월 달에는 딱 한 번, 2월 달에 또 신청하고 싶으시면 또 한 번 받고,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오늘부터 당장 신청되는 1월 자금은 어떤 자금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일단은 너무 복잡해. 처음 보는 얘기들도 많을 거예요. 뭐가 촉진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제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상품 종류 많아요. 근데 큰 틀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일반 경영 안전자금. 두 번째는 특별 경영 안전자금. 세 번째는 성장 기반 자금. 제가 예를 들면요, 하나, 둘, 셋. 특별 경영, 그리고 일반 경영 안전자금, 성장 기반 자금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최하, 난이도가 낮고요. 요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특별 경영 안전자금은요, 좀 어려운, 지금 당장의 위기, 취약, 어려운 사람한테 특별로 주는 대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낮겠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데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웬만해서는 다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골고루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한도도 좀 낮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은 그냥 특별이랑 성장이 아닌 분들한테 주는 자금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모든 사업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난이도 중, 뭐 경쟁률도 중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성장 기반 자금은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잘 하고 있는 돈 잘 버는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거의 이제 중소기업하러 갈 것 같은 소상공인들, 성장 유망 소상공인. 여기 보면 스마트 공장 얘기 나오고요, 스마트 기술 얘기 나오고, 뭐 민간 투자자의 투자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자금이어서 난이도가 어렵다. 대신 한도도 많이 나와요. 최대 막 2억, 최대 10억까지 나오거든요. 2억, 10억까지 나오는 자금이라 큰 틀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경기가 어렵고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 이 특별 자금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사업 잘하고 있다, 매출 많이 오르고 있다 하면 성장하는 게 맞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 나 매출 떨어졌어. 근데 이 혁신성장 촉진 자금의 요건에는 맞아. 공문을 보니까 내가 혁신성장 촉진 자금 스마트 기술 나 있는데 들어갔어. 근데 안 된대. 왜? 나 혁신성장 촉진 자금 있잖아요. 이거는 매출 잘 나오고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주는 거라고. 아니, 나 사업 잘하고 있다. 근데 성장을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취지의 자금이기 때문에 반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붙는다고 해도 한도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요건에 맞아도. 그런 분들은 어디 가야 되냐? 제도종 특별자금이나 뭐 신용취약 가면 뭐 1억씩 나와요. 두 개 합해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자금에 들어가도 잘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도로 최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내가 다 요건이 돼. 그래서 한도가 제일 높은 혁신성장 촉진 자금으로 갔어. 근데 한도가 2천밖에 안 나온대. 근데 나랑 비슷한 내 옆 동네 김밥 아저씨는 제도적 특별자금 했는데 7천 나왔어. 나랑 신용점수도 비슷하고 대출도 비슷비슷하게 있고 매출도 비슷비슷한데 지역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는 거죠. 이 목적, 자금의 목적을 정확하게 대표님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문의 남겨주시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돼요. 저희 직원분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자금을 빨리빨리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대표님이 지금 목적이 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아셔야지 어떤 자금을 들어가시더라도 후회 없는 그런 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융자 한도는요, 운전자금은 5억 이내로 해요. 5억 이내긴 한데, 보통은 1억 이상은 잘 안 해줘요. 1억 초과는 안 해줘요. 최대 1억까지인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내가 지금 뭐 대출이 이 정도 있고, 이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있고, 신용점수가 얼마인데 매출은 이 정도예요. 그럼 전 얼마 정도 나올까요? 라고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신청하시기 전에 하단에 댓글 링크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리는요, 한 2%에서 4%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대금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적용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0.1%에서 0.3% 적용돼서 여기 보시면 되는데, 좀 바뀐 게 있어요. 지역 격차 해소 이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정책 우대,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는 가맹점은 우대 0.1% 깎아주고요.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업자분들은 제가 스레드나 인스타에서도 매일매일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여자 대표자다. 그럼 무조건 여성 기업 확인서를 받으세요. 대출이 아니더라도 뭐 지원 사업 할 때나 뭐 할 때도 여성 기업이면 무조건 잘해주는데 이 확인서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성 기업 꼭 받으시고요. 이거 0.1%는 해줘요. 그리고 사회 안정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드시거나,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많이 하시거든요. 노란우산공제 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고, 성실상한이랑 지역격차 해소 제가 알려드리자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25년 6월까지 소상공인 자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한 7월쯤인가? 8월쯤인가?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로 소상공인 자금이 안 나왔어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정책도 바뀌었겠죠? 뭐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은요, 딱 두 가지예요. 바뀐 정책. 첫 번째, 지방을 선호해요. 수도권보다는 뭐 지방, 어려운 지역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가 빚, 나라 빚 있잖아요. 부채가 뭐 많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전문가는 아닌데, 국가 빚이 엄청 많나 봐요. 근데 이거를 탕감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정책 자금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준 자금을 빨리빨리 갚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책 자금에서 바로 새로운 정책 두 개가 나왔어요. 원래 이건 없었거든요. 이 두 개, 성실상한이랑 지역격차 해소. 근데 와, 0.3%, 0.2% 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내가 우대금리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고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대표님. 이것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정책 두 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셔야지 정책자금뿐만 아니고 사업 운영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 알려주는 컨설턴트는 저밖에 없어요. 다들 그냥 이런 직접 대출이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보고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길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융자 직접 대출이 있고 대리 대출이 있습니다. 직접 대출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관에서 바로 해주는 거고요. 대리 대출은 확인서가 나와요. 확인서가 나오면 대표님이 직접 신용보증재단에 가야 돼요. 재단에 가서 심사를 받고 그때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자, 융자 제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융자 제한 소상공인들은 조금 이런 분들은 안 되는데 많이 놓쳐요. 일단은 소상공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보통 15억이 넘는 분들 아니면 직원 수가 4대 보험 가입된 직원 수가 5명이다. 내가 지금 사업장이 매출 15억이 넘고 4대 보험 우리 회사에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모든 상품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매출 15억 이상의 직원 수 5명이다 라고 하면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중진공에 가야 돼요. 제가 이제 곧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그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 안 되고요. 압류 매각인 경우는 유예 신청을 받으면요 융자 대상에 포함된대요. 그 나머지는 뭐 휴업 폐업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융자 제외 업종 대부분은 다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5년 동안에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안 된대요. 근데 보통 3회 이상 지원을 많이 안 받으셨을 건데 만약에 내가 3회 이상 받아서 그럼 나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경영안전자금 여기 보면 예외사항에 내가 3회 이상 자금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요런 자금이 하나 정도 받아져 있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된대요. 그럼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 특별경영안전자금이니까.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특별경영안전자금은 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특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얘기했죠. 이재명 정부는 빨리 국가 빚을 받아야 되니까 성실상한하게 만든다. 이 시스템을 만든다. 라고 해서 대출 신청하고 3년 동안 연체가 없으면 그냥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 번 신청하면 한 번 신청해서 떨어지잖아요. 부결되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절대 못 들어가고 싶어도. 이거는 그냥 진짜 제한 업종. 이건 저희가 어떻게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한 번 진행하실 때 제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알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맡긴다고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된 컨설턴트들을 판단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리대출은 오늘 열렸어요. 오늘 지금 1월 5일이니까 오늘 열렸고요. 직접대출은 오늘 기준으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물어보래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반 경영 안전자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금은 특별, 일반, 성장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일반 경영 안전자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거 맨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자, 바로 특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경영 안전자금. 제가 뭘 했습니까? 경기 침체 지역,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 애로, 장애인, 저신용자, 청년 사업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상대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 잘 낼 거를 우리가 국가에서 도와주는 지금 당장에 어려워도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자금이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이에요. 난이도는 낮은데 경쟁률이 미친 듯이 빡세요. 제 지금 자료 화면 띄워줄 거지만 진짜 요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은요 뜨면요 20초 안에 마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빡셉니다. 죄송해요, 빡세다는 얘기를 써서. 특히 경쟁률이 빡센 자금이 뭐냐면요 신용취약, 대환대출. 이 두 개는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려운 자금이니까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신청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가지셔야 되고요. 뭐 긴급 경영 안전자금, 신용취약 자금 뭐 이런 자금이 있는데 제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긴급 경영 안전자금은요, 지금 일시적으로 에러를 겪는 자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무난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긴급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주는 자금이에요. 요건만 되면 이것도 그냥 주는 자금이에요, 나라에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보면 신청 요건에 맞아야 돼요. 요건은 뭐냐면 요 2개가 요건이거든요. 자, 보시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제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들. 이번에 25년도 한 4월 달쯤에 산불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농가나 산불 피해 지역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막 다 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지역들의 제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이 자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다 자금을 준다. 그게 아니면 매출 감소가 돼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15% 감소해야 됩니다.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 비율을 통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연도, 반기, 분기, 월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공문에서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25년도 12월 달 기준에 비해서 26년도 11월 달 매출이 좀 줄었다. 15% 줄었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25년도 3분기 매출에 비해서 24년도 3분기 매출이 줄었다. 뭐? 15% 줄었다. 그럼 요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반기별로 보겠다. 내가 분기별로 보겠다. 내가 연도별로 보겠다. 이거에 따라서 이 요건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디테일하게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 기준점이다. 이거는 내가 연도, 직전 연도와 직전 연도가 15%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 연도의 그 분기에 따라서 내가 비교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도와 연도를 비교했을 때 15%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그 연도에 3분기만 봤을 때는 15% 감소했다. 그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건을 집어넣는 겁니다. 복잡한데 매출 감소 확인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럴 경우에는 됩니다. 근데 1번도 난 1번도 포함이 안 돼. 2번도 포함이 안 돼. 3번도 포함이 안 돼. 4번도 포함이 안 돼. 근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일단 지원해볼까? 안 돼요. 단 한 번도 제가 컨설팅 하면서 이런 걸 푸른 적이 없어요. 일단 무조건 1번에서 4번에 해당이 돼야지만은 해줍니다. 이 자금은.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승인이 되면 연 2% 그리고 대출 한도는 1억까지. 근데 1억까지는 잘 안 나오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소상공인들은 이렇고요. 일시적 경영애로, 뭐 매출 감소 이런 분들은 7천만 원까지 최대 나오더라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나 이거 포함이 돼. 근데 나 매출이 3억이야. 진행 가능할까요? 진행 가능 안 할까요? 안 됩니다. 자, 요걸 봐요. 단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업력이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직접 대출을 지원합니다. 긴급 경영 안정자금은 이 조건이 돼야지만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요? 그럼 아예 저는 3억인데 안 돼요? 유용자 방식 대리 대출 된대요. 재단 가서 그럼 해라. 재단 가서 해라. 1억 400만 원 미만은 우리가 직접 해주는데 그거 안 되면 재단 가서 해라. 원래 이 조건이 없었는데 이것도 26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26년도에 새로 생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도 이게 너무 헷갈려 하시길래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그만큼 미친 듯이 경쟁률이 빡셀 만한 자금이에요. 이거 무조건 꼭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6천원 내외라고 하니까 뭐 많이 풀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뻥안 치고 한 10초 만에 마감될 거예요. 이거는 저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839점. 내가 지금 KCB랑 라이스가 839점 이하다. 업종 상관없어요. 무조건 신청하면 3천만 원 다 나와요. 3천만 원 다 나와요. 소상공인 지식 배움부터 요거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3천만 원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이런 자금을 받았다. 이미 이전에. 저신용이나 뭐 전통시장 자금이나 이런 시장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특별경영 안전자금은요.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자금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소신공에서 기술성, 성장 잠재력, 경영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신용도 등 제가 이걸 맨 먼저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완전 땡 잡았는데 그냥 보고 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심사평가예요. 근데 뭐냐? 그러니까 성장 기반 자금은요. 1번부터 5번까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모두 점수가 평균 점수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점수를 저희는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특별경영 안전자금은요. 4번이랑 5번만 있으면 돼요. 4번, 5번. 5번도 없어도 돼요, 솔직히. 4번만 있으면 돼요. 그냥 사업을 하기만 하면 주는 자금이에요. 이 자금은요. 그냥 누가 제일 빨리 신청하냐. 누가 빨리 신청하는 자금이에요. 839점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839점이 안 된다. 자금을 진행해야 되는데 뭐 한 860점이다. 880점이다. 근데 빨리 무조건 받고 싶어. 이 자금밖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839점을 최대한 조금 떨어져서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대환대출 보시면요. 919점 이하는 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비은행권의 7% 이상 대출을 대환해준다. 몇 프로로? 4.5%로. 그래서 엄청 좋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떨어질 자금인데 3천억밖에 안 해줘요. 신용취약보다는 좀 낮고요. 그리고 각 호 중 한 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개 이상이니까 하나만 해당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당돼도 되는 거고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어떤 걸 대환해 주냐? 대환대출 채무 이게 보시면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거야 돼요. 내가 2025년도 8월에 받았다. 그러면 아무리 우겨도
요건 자체가 안 되면 진행 자체가 안 돼요. 아쉽게도. 요건이 중요해요. 이전에 받은 대출,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 연장이 있는, 대부분은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계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요 단어만 보고 나 가계 대출이니까 나 대안 대출 해야겠다 하면 붙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98%이실 건데 안 됩니다. 가계대출이어야 한다면 요건이 있어요. 내가 가계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을 때 대출 용도를 적어야 되잖아요. 대출 용도를 딱 사업 두 글자로 적어야 돼요.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용처 있잖아요. 사용처를 정확하게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돼요. 내가 사업에 썼다는 거를. 이렇게 해야지만은 가계대출도 대환이 가능한 거고요. 아씨, 그럼 전 안 되겠네요. 라고 해도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까지는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무료 이 설명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 노하우니까 요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제도전 특별자금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 이행, 제도약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금인데 이걸 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이에요. 그래서 요건만 되면 그렇게 받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고요. 한도는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일반형이 있고 희망형이 있고요. 도약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형식에 따라서 달라요. 한도가. 일반형은 7천만 원, 그리고 희망형은 1억 원, 도약형은 2억 원까지. 그리고 금리도 다 다릅니다. 도약형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당연히. 일반형부터 볼게요. 재창업 준비 단계도 돼요. 초기 단계도 돼요. 채무조정 소상공인도 돼요. 뭐 회생, 뭐 이런 분들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워? 한번 볼게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준비 단계로 받으실 수 있대요. 사업자가 없어도. 그리고 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한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대요. 아래 요건은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읽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만 빨리 짚을게요. 뭐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 전환, 3개월 이상 휴업하고 난 다음에 요 요건을 맞추면 또 되는 거예요. 자, 채무조정 볼게요. 한 개 이상의 요건을 마주하면 된대요. 그리고 1번, 2번, 3번 이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요건에 해당만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게 있으면 신청을 하시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자금 상품을 선택을 받고 싶다. 종류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희망형 도약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재창업 업력 2년 이상. 재창업했는데 업력 2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세 개 다 만족해야 돼요. 도약형은. 그래서 2억 해주나 봐요. 원래 이게 도약형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또 새로 생긴 거예요. 26년도에 1월부터. 잘 보시면 재창업 충족되고 성장 충족되고 성실 상황까지도 됐어야지 최대 2억까지 해준다라는 자금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어중간하게 신청부터 해봐야지라고 해서 신청하면 뭐 6개월 동안 대표님도 다시는 못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턱도 없는 자금 받으실 거예요. 그러시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물어보시고 들어가시고 이거는 대리대출인데 장애인 기업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주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고용 연계자금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신청이 빨리 마감되거든요. 이것만 마주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가 내가 1인 기업인데 내가 대표야. 그러면 신청 바로 가능해요. 내가 청년이 아니야. 안타깝게도 나 나이 많이 먹었어요. 나이 좀 들었는데 세월이 가속하네요 라고 하셔도 과반수 이상 상시 근로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면 가능하고요.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유지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내 사업자에 청년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7천만 원까지 주는 자금이고요. 보통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요.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이 거의 원칙이기는 해요. 선택할 수 있어요.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이렇게도. 자, 이제 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성장 기반 자금은 아까 말 그대로 최상이에요. 난이도 최상이고 한도도 많이 줘요. 성장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자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소상공인 특화 자금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죠. 혁신 성장 촉진 자금. 그건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주변 컨설턴트 분들도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뀐 것들만 제가 다 보고 갈게요. 소공인 특화 자금 제조업이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제조업이 아니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제조업이다. 그러면 업력은 무관해요. 내가 어떤 제조를 하고 있든지 사업자가 업종이 제조업이면 가능은 하다. 제조업이신 분들은 요거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작년에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혁신 성장 촉진 자금, 수출 소상공인, 매출 10%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트 요거 똑같아요. 소상공인 졸업 후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요게 새로 생겼어요.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이것도 혁신 성장이래요. 혁신적으로 직접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봐주나 봐요. 제가 아까 앞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딱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 번째는 국가 빚을 빨리 갚게 하기 위해서 상환을 빨리 하게끔 만들 것이다. 두 번째는 위기 지역들 지방들한테 좀 더 잘해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바뀐 게 없어가지고요.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상단에 링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급하게 넘길게요. 이거는 민간 투자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는데 민간 투자까지도 받았다. 그렇게 하시면 요거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직접 대출은 혁신도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민간 투자도 들어갈 수 있다. 두 개 동시에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자금을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도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상생성장 지원 자금 이거 작년 하반기부터 생긴 자금이거든요. 작년에 진짜 제일 늦게 마감된 자금이기는 해요. 왜 늦게 마감됐냐면 솔직히 왜 이 자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청 대상이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1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안 하다가 저희 회사가 또 꿀팁을 알아냈지 뭡니까? 스마트 스토어 하고 계신 분들 많죠. 그 연매출 한 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죠. 가능해요. 지원. 이거는 저희 회사만의 비밀 노하우인데 가능합니다. 근데 쿠팡은 안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요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 봐드릴게요. 한도도 센데 이렇게 많이 줘요.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지금 제가 진짜 급하게 전달 드린 부분도 있고요. 말씀을 안 드리거나, 그리고 기존 작년에 비해서 별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자금, 그리고 공문 내용들은 제가 그냥 넘겼어요. 왜냐하면 이 공문 자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요. 자금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자금을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 자금을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거나,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도 괜히 이거 내가 모르는데 한 달 두 달 배우고 들어갔는데 혹시 내가 이거 들어갔다가 또 망하면 대표님들한테도 또 욕 들어먹고 어쩌지?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제가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시면 문의나 저희 다이렉트 메시지나 전화번호로 연결을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